사람들은 왜 지도를 만들었을까요? 지도가 동굴벽화에서 우리 손안의 구글 지도 서비스까지 지나온 과정,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열어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알람에 눈을 뜨고 핸드폰을 집어들었는데 지도 앱이 모두 사라져 있다면? 매일 아침 출근길에 버스 위치를 확인하려고 습관적으로 지도를 켜는 저에게는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인데요. 놀러 가야 하는데 버스 정류장까지 몇 분 걸리는지, 지하철 몇 호선을 타야 하는지, 심지어 근처 카페가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고 택시를 타도 기사님이 어디로 가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 그게 말이죠 하며 말끝을 흐리게 될 겁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과거 한 기업에서 자체 지도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 정확도 문제로 사용자들이 실제로 길을 잃는 일이 벌어졌죠. 호주에서는 사람들이 사막 한가운데 고립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지도에 의존하게 된 걸까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전국 도로지도책을 펼쳐놓고 방향을 찾아갔는데 이제는 GPS를 켜고 따라가면 돼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지도가 동굴벽화에서 우리 손안의 구글 지도 서비스까지 지나온 과정,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열어갈지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왜 지도를 만들었을까요? 그 시절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생존이었습니다. 울퉁불퉁한 산맥, 굽이치는 강, 그리고 사냥감이 많은 초원이나 위험한 맹수가 나타나는 숲을 간단한 그림으로 그려넣었죠. 이 기록들을 부족원들과 공유하면서 사냥에 활용하고 새로운 거주지를 찾을 때도 유용하게 썼습니다. 그러다가 마을이 점점 커지고 부족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지도의 쓰임이 확장되었는데요. 한 부족의 족장이 다른 부족에게 우리 마을의 위치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봅시다. 여기서 해가 뜨는 방향으로 하루 정도 걸어가면 큰 강이 나오고, 그런데 만약 서로 언어가 다르다면요? 바로 이때 누군가 땅바닥에 나뭇가지와 돌멩이로 강과 산, 마을의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훨씬 빠르고 직관적이었죠. 하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땅바닥에 그린 지도는 금세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토판과 파피루스 같은 영구적으로 기록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농업혁명 이후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내 땅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이때 지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죠. 누가 어디까지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강이나 산을 경계로 부족 간의 영역은 어떻게 나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 바로 지도였습니다. 이렇게 지도는 단순히 길을 찾는 도구를 넘어 국가의 경계를 표시하고 행정의 기초를 다지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발전해 갔습니다. 지도는 도시가 발전하고 문명이 번성하는 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거대한 교통망, 중세시대 도시들의 견고한 성벽과 방어시설, 현대 도시의 복잡한 도로 시스템과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망까지 이 모든 것은 치밀하게 제작된 지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도를 통해 우리는 효율적인 공간 배치와 자원 분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이 더욱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까지 세울 수 있었죠. 지도는 인류가 공간을 똑똑하게 활용해 더 나은 삶의 터전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설계도로 발전했습니다. 20세기 후반, 드디어 지도가 전자기기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약적인 문명 발전과 함께 종이에서 디지털 시대로 시대가 변화하면서 지도도 디지털화되기 시작했는데요. 1985년 미국의 자동차 용품 업체 이텍은 이텍 내비게이터라는 최초의 전자식 내비게이션을 발표했습니다. 전자 나침판과 바퀴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위치를 표시해 주었는데 비싼 가격과 낮은 정확도로 널리 보급되지는 못했죠. 하지만 이후 미국이 GPS 위성을 전면 개방하면서 내비게이션은 드디어 대중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3년 현대전자에서 GPS 기반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개발했고 1997년 이후 상용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2005년 구글 지도가 등장하면서 완전 다른 차원의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무료로요. 전 세계 사람들은 이제 어디서든 고품질의 지도를 컴퓨터 화면에서 볼 수 있게 되었고 2007년 구글 스트리트 뷰가 공개되자 가고 싶었던 해외 명소, 어릴 적에 살던 곳의 풍경까지 내 방에서 편안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도는 단순히 길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세상을 탐험하고 경험하는 새로운 창문이 되었죠. 오늘날 지도는 우리 삶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버스와 지하철 노선, 맛집 리뷰와 영업시간, 그리고 개방형 화장실 정보까지요.
배달앱을 열면 라이더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이고 공유 킥보드가 어디 있는지 찾아서 대여하고 호텔 위치를 확인해 바로 예약까지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구글맵스 플랫폼이라는 강력한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개발자가 구글맵스 플랫폼을 활용해 배달앱, 택시앱, 부동산앱, 여행앱 등을 만들었고 지도는 이제 우리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핵심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는 어디까지 발전하고 있을까요? 최근엔 지도와 인공지능이 만났습니다. 구글 지도는 현재 전 세계 250개 국가와 지역, 2억 개 이상의 비즈니스 및 장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지구 위에 펼쳐져 있고 이 방대한 정보가 인공지능을 만나 놀라운 속도로 더 똑똑해지고 있죠. 구글 지도는 그라운딩 기술을 통해 구글의 AI인 제미나이가 실제 구글 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로마에서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까르보나라 전문 식당을 알려줘.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곳으로. 그리고 너무 비싸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물으면 AI가 리뷰와 커뮤니티 데이터, 상권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 원하는 식당을 추천해주고 내용을 요약해줍니다. 이제 지도는 위치 정보를 알려주고 세상을 탐험하게 하고 비즈니스 계획이나 물류 운송 경로 설정까지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여러 데이터를 지리정보와 결합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동굴벽화에서 시작된 지도가 이제 AI와 만나 우리의 모든 일상을 돕는 똑똑한 도구로 진화했는데요. 우리의 생활과 편의, 비즈니스를 돕는 지도가 어디까지 얼마나 발전할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앞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해줄 어떤 신기능이 등장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SPH였습니다.